안녕하세요. 오늘도 막혔죠?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설 뚫어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달 내는 관리비와 직접 연결된,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아파트 동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대표라고 하면 단순히 대표자 선출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만들고 일부는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동대표 제도의 현실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대표는 각 동의 주민을 대표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고 공용시설 관리, 예산 집행,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겉보기에는 주민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동대표가 맡는 업무가 아파트 전체 운영과 직결되다 보니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개인적 이해와 결합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산 사용, 용역 계약, 공용 공간 관리, 회의 의사결정 등 모든 과정이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명의 동대표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권한 남용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입니다. 일부 동대표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이 아는 업체를 관리사무소에 몰래 소개하거나 특정 업체와 결탁해 계약을 밀어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관리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주민 눈을 속이며 개인적 이해관계를 챙기는 일종의 교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공사나 용역 계약에서 친분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경쟁 업체를 배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고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봐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구나라고 느끼지만 동대표들은 투명한 절차를 가장하면서 법적 맹점을 이용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동대표가 관리소장이나 직원에게 압박을 가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압박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동대표였거든요, 혹은 이사 와서 전에 동대표였어요라는 식으로 과거 경험과 권위를 내세우며 직원들을 위축시키고 자신들의 요구를 따라야만 한다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직원들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알면서도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동대표 앞에서는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대표는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결정처럼 꾸미지만 사실상 주민 몰래 공동체 재산과 절차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조정하는 교묘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동대표의 부적절한 금전 사용과 직원 처우 문제입니다. 일부 동대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을 올리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돈을 회식, 행사, 소모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 한 명당 몇만 원씩 회식비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정산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직원들의 기본 급여와 복지 예산은 그대로 두고 본인들이 개인적 용도로 관리비 일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주민 간 불만을 키우며 입주자 대표회 자체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립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관리비는 우리 돈인데 왜 일부 동대표들이 마음대로 쓰는가라는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치 세력화입니다. 일부 동대표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며 아파트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이 있는 동대표가 회의에서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인사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적 개입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왜곡하고 아파트 공동체의 중립성을 훼손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특정 정당 소속 동대표가 다수 주민 의견과 상관없이 정치적 이유로 업체나 용역을 선택하도록 압박한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개입은 단순한 의견 갈등을 넘어 공동체의 신뢰와 화합 자체를 무너뜨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편 가르기와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 생활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동대표 교육의 형식적 운영과 실효성 부족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동대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수동적 참여로 이루어져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이나 윤리적 판단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부족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이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식이나 사례 중심의 교육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동대표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권한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법제화를 강화하여 동대표 권한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대표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계약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참여형 교육을 도입하여 온라인 교육만으로 끝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은 실제 상황을 체험하고 동료 동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 내용 강화를 통해 갑질 방지 교육과 인성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동대표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주민과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 이수와 자격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 참여가 동대표 자격 유지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제화와 참여형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권한 남용과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대표 제도는 아파트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체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권한 남용, 예산 사용 불투명, 관리소장과 직원에 대한 과도한 압박, 과거 동대표 경험 활용으로 인한 갑질, 정치적 개입, 그리고 형식적 교육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주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